정부가 오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관련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전 국민 모두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장기 연체된 소상공인 빚 일부를 탕감하는 정책들이 이번 추경안의 뼈대죠. 정부가 이렇게 2차 추경에 나선 배경은 무엇이고 나라 살림에는 문제가 없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이 2차 추경안과 관련된 내용들 경제 포커스 시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추경 규모부터 짚어보죠. 네. 정부가 30조 5천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정부가 늘리는 실제 지출액은 20조 2천억 원, 그래서 한 10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약간은 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네. 추경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풀네임은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건데요. 네. 예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걷는 예산이 있고 네. 정부가 쓰는 예산, 그걸 정부가 걷는 예산을 세입 예산이라고 하고요. 예. 정부가 쓰는 예산을 세출 예산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안에 정부가 20조 2천억 원 더 지출, 그러니까 세출을 늘리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정부는 30조 5천억 원이라고 표현하느냐? 네. 이 걷는 예산 부분, 그러니까 세출이 아닌 세입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정부가 한 500조 원 정도 세금을 거둘 거야라고 올 초에 계획을 세워놨는데 네. 지금 벌써 6월이니까 올해 한 반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충 목표가 될지 안 될지가 가늠이 될 거 아니에요. 불행히도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이 좀 안 거칠 것 같아. 그래서 네. 원래 정부가 잡은 세입 목표보다 10조 원 정도를 깎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출하는 데서 20억 원을 늘렸고 네. 이 수입에서 20조 원을 늘렸고 네. 그다음에 수입에서 10조 원을 줄였으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20 더해서 총 정부 입장에서 30조를 건드린 거니까 30조 추경이라고 부르고요. 다만 네. 이거는 정부의 입장인 거고 그 혜택을 받는 소비자 국민들은 결국 정부가 얼마가 쓰느냐가 나 혜택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국민 입장에서는 20조 원이라고 부르는 게 더 체감이 될 거고 아하. 그런 문제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 추경의 최대 관심사는 이 전 국민 소비 쿠폰일 텐데 네.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전 국민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일부만 주느냐, 다 주느냐 이게 항상 논란이었는데 일단은 다 줍니다. 예. 모든 5천만 국민 다 주는데 네. 대신 다 주는데 차등을 둡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약간 믹스한 건데 네. 결론적으로는 가장 적게 받는 분은 15만 원을 받게 되고요. 예. 소비 쿠폰으로. 가장 많이 받는 분은 5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두 번에 나눠서 1차 지급과 2차 지급이 있는데 네. 일단 1차 지급 때는 기본적으로 다 15만 원씩을 받게 되고요. 모두에게. 예, 모두에게 네. 15만 원씩 받게 되고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15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바로 위의 단계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1차 지급 때 대부분은 15만 원을 받는데 차상위 계층인 분은 30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인 분은 40만 원을 받아요. 자, 그다음에 2차 지급이 한 번 더 있는데 이때는 상위 10%, 소득 상위 10%는 떼고 제외하고 하위 90%에게 10만 원씩을 더 줍니다. 네. 예. 그러니까 소득 상위 15%인 분은 1차 때 15만 원 받고 끝이고 그 다음 분들은 15만 원에 10만 원을 더 받으니까 25만 원이고 네.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에 또 10만 원 더 받으니까 40만 원이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에 또 10만 원 더 받으니까 50만 원인데 네, 네. 근데 왜 최대 52만 원이냐? 예. 이게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주로 지역에 군 단위 그다음 네네. 시더라도 인구가 작은 시 전국에 84개 시군이 있는데 한 전국에 사는 인구로 치면 한 4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이분들은 2만 원씩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네. 1차 때 40만 원, 그다음에 추가되는 돈 10만 원, 거기에 또 인구소멸지역 추가금 2만 원, 그래서 52만 원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최대 그래서 52만 원까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적지 않은 돈인데 그렇죠. 예. 네. 언제쯤 지급될까요, 이게? 아직은 미정입니다. 일단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거는 추경 예산 안이고요. 네. 모든 예산안이라는 거는 국회를 통과해야 예산이 되고 그때부터 집행이 되는 건데 일단 아마 오늘쯤 혹은 내일쯤 정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추경 예산안을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가
이 지급 시기를 좌우하는 겁니다. 네, 일단 네. 정부의 목표는 7월 중순까지는 그러니까 여름휴가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작되기 전에는 1차 지급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고요. 그래야 예. 사실 전 국민 소비 쿠폰을 주는 이유가 소비 진작이니까. 그렇죠. 쓰게 만드는 이동량이 많고 많이들 즐기는 휴가 전에 줘야 소비 진작 효과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정부는 일단 7월 중순에 줄 목표이긴 한데 7월 8일부터입니다. 7월 15일부터입니다. 아직은 확정적으로 발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언제 통과될지가 아직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네. 국회에서 뭐 여야 아까 우리 조현정 평론가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막 국회 상임위 때문에 아직 원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야당에서는 법사위를 달라 여당은 못 준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원구성이 끝나야 국회 논의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아직은 일단은 유동적인데 정부의 예. 목표는 7월 중순이다. 네. 이 소비 쿠폰이라는 저희가 표현을 쓰는데 그 얘기는 곧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 형태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될까요? 일단 현금은 아니라는 게 중요하고요. 네. 현금으로 줘버리면은 뭐 빚 갚아버리는 분도 있을 거고 저금해버린 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소비가 진작이 안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소비를 강제하기 위해서 바우처, 이제 쿠폰 형태로 주는 거고 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으면 됩니다. 일단은 지역화폐, 우리 네. 뭐 예를 들면 서울페이, 뭐 경기페이, 지역 이름들이 붙은 페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도 부르는데 지역화폐로 선택해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동사무소나 시청 가서 선불카드로 발급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선불카드, 25만 원이라면 예. 거기 25만 원이 들어있는 네. 카드를 내가 발급받는 거고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평소 쓰는 내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연동해서 먼저 쓰고 결제할 때 그걸 차감하는 형태도 되고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면 되고 근데 이거는 네. 소비 쿠폰이기 때문에 소비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네, 아마 네. 정부가 정확하게 발표는 안 했지만 지급한 날로부터 한 4달 정도 안에는 쓰도록 강제를 할 겁니다. 만약에 4달 안에 안 쓰고 나 저축했다 내년에 써야지 이거 안 됩니다. 네, 그 쓰지 네. 않으면 사라지는 그런 휘발성 쿠폰이다라는 예. 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난 뭐 코로나19 때를 이렇게 돌아보면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뭐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예. 애를 먹었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그런 부분에 대책이 있을까요? 이번에도 사실 뭐 우리 이게 소비 쿠폰이라는 게 우리 코로나 때 서너 차례 받아본 전 국민 재난지원금하고 거의 똑같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젊은 분들 특히 스마트폰 잘 쓰는 분들은 아무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앱 그렇죠. 하나 깔면 네. 모든 게 끝나는 문제인데 네. 중요한 건 어르신들 고령자들인데 이분들은 사실 앱으로 하라고 하면 정말 아무리 전화로 설명해도 잘 네. 전달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뭐 그다음 주민센터 시청 가서 방문해서 카드나 지류 형태로 종이 형태의 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마저도 안 되면 아마 정부가 이제 콜센터 ARS 번호를 오픈을 할 텐데 콜센터로 신청하면 공무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방문 신청도 다 하는 걸로 이미 다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해봤어요. 네, 그 행정 체계를 다시 한번 가동하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뭐 물론 이제 방문하거나 전화해야 된다는 불편함은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만 하시면은 못 받는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 쿠폰 외에도 뭐 각종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별도의 쿠폰을 또 만드는던데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쿠폰들이 그러니까 전 국민 있죠? 소비 쿠폰은 전 국민에게 주는 거고요. 네. 그거 외에 나온 정부가 또 할인 쿠폰을 만드는데 영화, 공연, 네. 숙박 이런 할인 쿠폰을 총 780만 장을 정부가 이번에 발급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450만 장, 그러니까 780만 장 중에 450만 장, 한 3분의 2 정도가 영화 할인 쿠폰인데요. 네. 영화 한 번 볼 때 6,000원 할인 받을 수 있는. 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영화 일반적인 관람가가 보통 15,000원 정도니까 네. 9,000원 정도면 볼 수 있는 쿠폰을 정부가 뿌리고요. 예. 이거는 뭐 어떻게 받는 거냐? 우리 주로 뭐 영화나 뭐 숙박이든 공연이든 자주 쓰는 앱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어 상호명을 부르면 여기였대, 뭐 야놀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정부 쿠폰이라는 걸 누르면 다 다운받을 수 있게 간단하게 설계가 돼 있고 아직 네. 시작은 안 됐습니다. 시작될 때 다시 한번 다 뉴스로 나오겠지만 정부가 준비가 끝나는 대로 시작을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선착순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정부가 780만 장을 준비했고 뭐 영화 450만 장, 뭐 할인 몇만 장 다 할당이 되는데 네. 미리 쓰면 예산이 소진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 저 쿠폰은
내가 이용해야지 하는 분들은 빨리 예약하고 네. 결제하실 때 쿠폰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숙박 같은 경우에도 미리 이제 쿠폰을 받아서 예약을 미리 해두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가전제품 또 할인 쿠폰도 있던데요. 예, 이것도 이제 만약에 올 여름에 뭐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라든지 냉방기구 만약 가전제품을 바꿀 계획이 있다면 네. 이걸 조금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네. 이 상품이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우리 네. 1, 2, 3, 4, 5 써진 네네. 그 1등급이기만 하면 정부가 최대 10%까지 환급, 최대 30만 원까지. 그 예를 들어서 내가 250만 원짜리 뭔가를 샀다. 네. 그러면 10% 25만 원을 환급을 해주는 오. 이것도 역시 소비 촉진이고요. 예. 이것도 중요한 건 선착순입니다. 아하. 240만 명까지 받을 수 있고 이 예산이 네. 소진되면 10% 환급 정책은 사라지기 때문에 아마 주로 냉방기구 쪽에 많이 그렇죠. 소비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아직 계획은 발표됐고 국회를 예산안이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하면 아마 시작 시점이 발표될 거예요. 시작 시점 잘 들여보시고 네. 그때부터 가전기구 1등급을 사시면 10% 돌려받는다. 이렇게 꼭 챙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사실 가장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 소상공인들 빚을 탕감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일단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올해 1분기에 네. 자영업자들이 대출 받아가고 못 갚은 연체율이 1.6%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네. 근데 언뜻 들으면 1.6이면 별로 안 높아 보일 수도 네. 있는데 코로나 전 그러니까 2019년하고 비교하면 네. 그때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0.6% 정도였습니다. 아, 거의 한 2배 반 정도로 올라왔으니까 코로나 때보다도 예,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고 중요한 건 네. 추세인데 멈춤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 자영업자 중에서도 취약한 분들, 특히 장사가 안 되는 분들이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을 원금을커녕 이자도 못 갚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대로 두는 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가 그 세우는 어떤 정책의 배경, 논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네, 그때 모든 네. 뭐 거리두기, 접촉 금지 해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해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역을 강하게 할 때 뭐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아예 뭐 2인 이상 자체를 못 만나게 네, 해버릴 정도로 네. 엄청난 방역 규제를 뒀는데 그럼 어느 나라건 간에 미국이건 중국이건 어느 나라건 간에 방역을 세게 하면 그 자체는 자영업이 엄청난 매출 타격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시에 다른 나라는 그 정부가 장사를 못하게 했으니 그 대가로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원보다는 대출을 해줬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고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 빚이 지금까지 쌓여 있는 거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정부는 다 했던 지원을 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뒤늦게라도 그 소상공인들의 빚을 좀 털어주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스탠스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악성 채무들 그러니까 몇 년 이상 못 갚은 빚들은 어차피 이거 가만히 둬도 상환이 결국 불가능하다. 네. 차라리 다 털고 가게 털어주고 재기를 지원해주자 이런 취지의 소상공인 채무 탕감 3종 세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3종 세트. 예. 이 중에서 일단 지금 대상자가 가장 많은 게 배드뱅크죠. 네. 그러니까 배드뱅크라는 단어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으실 텐데 배드뱅크 직역하면 나쁜 은행입니다. 네. 나쁜 은행이 무슨 말이냐면 은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쁜 채무. 그러니까 어차피 가만히 둬도 못 갚을. 그러니까 금융 용어로는 상환 불가능한 그런 채무만 따로 모은 뱅크를 하나 만들어서 네. 우리 보통 이 비유하면은 막 방이 어질러져 있을 때 갑자기 손님이 온다고 하면은 그냥 모든 빚을 그냥 골방에 다 넣어버리잖아요. 모든 일단 눈에 안 보이게. 눈에 안 보이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이번에 악성 채무들 전부 한 곳에 몰아서 금융권들도 악성 채무가 없게 한번 털고 가고 네. 그 다음에 빚을 진 소상공인도 한번 털고 가게 하자. 자 그러면은 그 악성 채무를 누가 다 떠맡느냐? 네. 정부가 한 8천억 원 정도를 들여서 16조 원 정도의 빚을 없애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7년 이상 안 갚은 분들만 지금 대상인데 7년 동안 빚을 안 갚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갚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예. 그래서 은행들이 쥐고 있는 한 16조 원짜리 채권을 은행들 입장에서도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받고 파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예. 8천억 원 정도 주고 사 와서 이번에 정부가 그걸 다 소각
없애주겠다라는 게 배드뱅크 대책이고 이것도 아마 발표는 됐고 시작 시점은 아마 하반기쯤부터 요건이 되는 분들은 이용할 수 있게 아마 시행 요건과 시기들이 정확하게 추가적으로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30초 정도밖에 남지는 않았는데 뭐 그밖에 원금 감면이나 이자 지원도 있겠고 일단 정부가 이거를 무슨 돈으로 하는지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뼈아픈 대목인데요. 네. 다 빚입니다. 국채. 그러니까 올해 세금이 잘 거치면 네. 그 잘 거친 세금으로 여유분을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세입을 건드릴 만큼 올해 세금 자체가 안 거치고 있어요. 근데 네. 지출을 더 늘리는 거니까 당연히 다 국채고요. 당연히 그래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올라오는 여러 가지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데 네. 정부는 그래도 지금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가 써야 된다. 그래야 마중물이 된다라는 논리인데 이건 네.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